이 시간에는 장마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장마. 음, 매년 찾아오죠. 또 지구가 23.7도로 기울어진 이래 이런 장마라는 어떤 그 현상은 아마 시작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장마가 갖고 있는 속성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속성들이 우리 자연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뭐 짤막하게나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아마 원테이크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부분적으로 속성과 그거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하늘에는 지금 장마구름이 며칠 동안 지나가고 있고, 또 비를 뿌리기도 하고 또 거치기도 하고를 지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어떤 정말 장마의 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장마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속성 중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속성은 비예요. 비. 장마가 갖고 있는 것은 비입니다. 비가 갖고 있는 그 속성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자, 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요. 두 번째 속성은 바람이에요. 바람이 갖고 있는 속성을 말씀드릴 거예요. 뭐 장마가 갖고 오는 어떤 바람의 특성이 따로 있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상적으로 보는 그런 바람과 좀 그 차이가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속성 중에서 먼저 이제 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까 해요. 비라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수증기가 지상에서 올라가가지고, 아니 바다에서 수증기가 올라가서 일정한 고도, 저기 있는 하늘, 저 고도에 도착을 하게 되면 흩어져 있다가 응결이 되죠. 응결되면서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모이기 시작을 하면서 그것이 점점 무게가 무거워지면 어떻게 되죠? 다시 땅으로 떨어지죠. 그게 비입니다. 공중에, 저 하늘에 비가 있다는 얘기죠. 물이 있다는 얘기죠. 저 하늘에 물이 있다. 떠 있어요. 좀 무거운 것이 떠 있습니다. 쉬운 얘기로, 저 정도의 구름이면 우리 웬만한 뭐 도심의 호수공원 정도의 물을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굉장하죠. 엄청나게 많은 양을 갖고 있습니다. 장마철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비가 내리기도 하지만 한꺼번에 폭우가 내리기도 하잖아요. 그 폭우에 내리는 양을 보게 되면 뭐 50mm니 뭐 200mm니 뭐 물폭탄이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이 하늘에 떠 있습니다. 저 떠 있는 것들이 기압이 낮아지게 되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성질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온도입니다. 위에는 밑에보다, 저 하늘은요 여기 땅보다는 좀 차갑습니다. 기온이 낮아요. 그러면 물도 당연히 기온이 낮겠죠. 우리가 비를 맞으면 차갑죠. 차가운 이유가 저 하늘에서 이 비가 갖고 있던 그 기온을 땅으로 떨어뜨리면서 급격하게 온도가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위에 있는, 저 하늘에 있는 그 온도와 비슷한 것이 나한테 맞게 되면 내 몸이 차갑다고 느껴지는 거죠. 자, 그게 이제 비가 갖고 있는 첫 번째 속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도가 넘는, 즉 장마철은 여름입니다. 30도가 넘는 이 대지에 비가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식습니다. 식게 되죠. 네, 식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온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식물체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땅, 예, 대지도 마찬가지로 식게 되고, 도심으로 세워져 있는 저기 있는 아파트부터 해서 모든 눈에 보이는, 즉 비가 닿는 곳은 전부 다 기온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잠시가 아니라 하루 또는 이틀 동안 계속 내리게 되면 기온은 뚝 떨어지게 되어 있죠. 자, 비가 갖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는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저기 있는 기온을 땅으로 가져와서 땅의 온도를 낮춘다 라는 게 하나의 장점이에요. 그러면 온도를 낮춘다는 거는 과연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 이 식물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하는 거예요. 비가 떨어져 가지고 내리는 그 기온이 지금 이 자라는 식물들한테는 크게 작용을 하진 않습니다. 또 뭐 그렇게 크게 큰 폭으로 이렇게 뭐 떨어지는 그런 기온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작용을 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것 말고 땅에서 막 자라려고 하는 녀석들. 자, 지금 여기 새싹 보이나요? 이 새싹 보이시죠? 자, 이 새싹은요, 가느다란 이 새싹들은요, 기온이 낮기 때문에, 지금 이 기온이 조금 낮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자라는 거예요. 물론 물이라는 어떤 그 물과 그다음 양분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자라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얘들이 아주 더우면, 정말 많이 더우면 식물들도 못 자랍니다. 그래서 적정 온도가 돼야지만 15도에서 25도 사이에 어떤 적정 온도가 얼만큼 유지가 되지만, 뭐 3일이고 일주일이고 유지가 되어야지만 이렇게 싹이 올라온다는 거죠. 예, 싹이 올라옵니다. 물도 있어야 되고 양분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기온이 맞아야지만 싹이 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작은 싹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녀석은 동강할미꽃입니다. 동강할미꽃은 분명히 3월 아주 이른 봄에 피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이 꽃 피고서는 사라졌지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새싹이 또 올라오고 있죠. 자, 지금 이 뜨거운 여름에 새싹이 올라오고 있어요. 왜일까요? 온도가 맞아서 그래. 땅의 온도가, 내 뿌리가 적절하게 클 수 있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올라오고 있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올라오고 있어요. 신초가 올라오고 있어요. 저건 뭐냐, 이 녀석은 지금 다시 봄이 왔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땅이 차갑기 때문에, 비가 와서 차갑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새싹들은, 여름 새싹들은 장마가 없으면요, 또 이렇게 기온이 떨어지는 그런 요인이 없으면 싹이 트질 않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적절하게 오면 농사를 지을 경우에 풍년이 이룰 수 있죠. 대신에 잡초 때문에 고생을 해야 됩니다. 다른 풀 때문에 고생을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비의 속성 중에서 온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자리를 옮겨서 저쪽에 있는 도랑으로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물이 흐르게 되죠. 비는 움직입니다. 또 이 하늘에서는 아주 얇게, 낮게 이렇게
낱개로 작은 방울이 내려오지만 그것이 이제 모이게 되면 이렇게 큰 물을 일으키게 되고요. 네, 큰 물을 이룬 것은 이렇게 물리적인 어떤 흔적을 남기고 아니면 물리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 수로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물이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정말 파괴력뿐만 아니라 엄청난 힘을 갖고 있죠. 뭐 옛날에는 뭐 물레 강화도 찢는 즉 말을 대신해서 또는 사람을 대신해서 또 동력을 얻는 그런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물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운동 에너지가 아니라 비가 내려서 그 비로 인해서 운동을 하는 경우에 그 운동할 경우에의 이동성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비는 분명히 액체이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 흘러가는 이 운동 에너지, 즉 이동이라는 그 개념에서 본다면 기본적으로 물이라는, 즉 물 자체가 흘러가는 것도 있지만 이 물은 땅에 떨어져서 그 땅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양분 또는 뭐 비양분, 양분이 아닌 것들, 5만 가지 것들을 다 이런 수로라는 한 곳에 모아서 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식물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요, 양분이에요. 물도 물이지만 이 빗물은, 이 비는 어느 곳에 저기 있는 산에 또는 그 밑에 있는 밭에 비가 내리게 되면 거기에 있던 양분이 물에 섞여서 한 군데에 모여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이런 초지에 또는 밭에 아니면 어느 곳에든 위에 있던 양분을 아래로 갖고 내려와서 여기에 흩어져 뿌려주고, 그리고 저기 끝에 있는 개천으로, 큰 하천으로 합쳐지게 되면서 큰 하천에는 정말로 많은 양분이 들어있는 그런 물들이 더 큰 물줄기로 흘러내려가게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비가 갖고 있는 어떤 운동 에너지의 어떤 이동성은요, 양분을 이동시켜주는, 즉 물질 이동뿐만 아니라 그 물질 중에서 양분이라는 그 이동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비가 갖고 있는 속성 중에서 그 이동성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양분을 이동시켜 준다는 거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저 위에서 고정되어 있던 양분을 이 다른 곳으로, 더 많은 곳으로 더 이동을 시켜가지고 더 잘 자랄 수 있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양분이라는 거는 뭐 사람이 먹는 어떤 이런 유기물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식물에게 필요한 거는 유기물이 아니라 무기물이거든요. 17가지 또는 19가지의 그 무기물, 질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칼륨, 인삼물이 비료에 쓰이는 그런 것들이 저쪽 위에 있는 경작지 논이나 경작지 밭이나 아니면 저쪽 산이나 이런 데서 갖고 있던 양분들이 같이 섞여가지고 내려오면서 여기 있는 풀들 또는 다른 밭이나 다른 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같이 양분이 섞이고 그 섞인 것들이 흘러 내려가서 정말로 많은 양분들이 이 비를 통해 가지고 작은 개천, 그 다음에 큰 개천, 그 다음에 강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장마철에 이동하는 이동 물질들이 물질 이동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고 측정할 수는 없지만은 그 측정할 수 없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양분이에요. 물 빼고 양분이 가장 많은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물질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장마가 하는 역할은요, 자연에서 장마가 하는 역할은 정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인 양분을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자연은 그대로 단절될 수 있고 또 스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이 비가 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바람에 대한 얘기를 또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찾아뵙겠습니다. 자,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